상상력, 빛나는 숲, 상상력이 발화하는 순간 차가운 디지털 비즈니스 위로 피어나는 창조 경영과 6가지 생각의 나무입니다. 이성에서 감성으로 승패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종말되었지요. 덴마크 미래학자 롤프 앤센의 예언입니다. 단순한 정보와 이성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한다고 하지요. 즉 감성사회의 부상입니다. 에모셔널 소사이어티가 등장했지요. 인간의 감성을 사로잡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제4의 물결입니다. 바로 운해의 시대라고 하지요. 문화, 창조, 상상력, 디자인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기술적 우위를 넘어 감각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룰을 보면 수평적 융합과 고객 경험입니다. 아날로그 생태계에서의 구조적 특징이라 함은 십진법 체계였지요. 즉 수직적 제조 중심의 파편화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생태계인 승자 독식 세계에서는 구조적 특징이 0과 1의 조합이고 바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융합입니다. 아날로그 생태계의 가치 창출 방식이 최초, 최고, 최대의 볼륨 중심이었다 하면 디지털 생태계는 핵심 경쟁력 더하기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지요. 아날로그 생태계가 고객 접근법이 세일즈, 즉 물건을 파는 것, 제조업체 중심 대량 물량 광고였다 하면 디지털 생태계는 마케팅, 즉 고객이 사게 하는 것, 고객이 경험하게 관리하는 것, 현장 중심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넘어 지혜로 정보의 4단계 진화 깔때기가 있지요. 1단계는 바로 데이터 자료입니다.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가공되지 않는 파편들이겠죠. 2단계는 이것을 처리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맥락이 부여된 자료의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knowledge 지식이죠. 스마트 고객의 경험이 결합되어 산업적 가치를 지닌 컨텐츠가 바로 지식인 겁니다. 4단계는 지혜, wisdom입니다. 융합과 상상력을 통해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입혀진 궁극의 결정체라 할 수 있죠.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항상 현장에 있는 겁니다. 고객에게 문화 예술적인 가치를 입혀야 하는 거지요. 상상력의 엔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가장 긴 여행이라 합니다. 거기에 첫째는 호기심, 큐어리시티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동력이지요. 새로운 관계의 발견이나 평범한 것의 관찰입니다. 프레임의 스위칭입니다. 이미 아는 사실과 관념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합하는 스위치가 필요한 거지요. 다음은 트렌드에 대한 예측입니다. 유의미한 흐름을 읽고 맥락을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동인입니다. Seeing things drawing in your head. 당신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창조의 메커니즘입니다. 올바른 문제 정의가 결과를 만든다고 하지요. 즉 목표의식, purpose와 상상력, imagination이 결국은 두 가지가 전환이 되면 문제가 정의됩니다. problem definition이 되는 거죠.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면 이미 반은 풀린 겁니다. 자연법칙, 즉 과학과 인간사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발현, 리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면 바로 가치, 밸류가 크리에이션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백열등을 켜는 일이 되는 거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에디슨은 말했지요. 인간의 지적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상력이라 칸트는 말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4단계와 인내의 계곡 극복 전략입니다. 첫째 단계는 기술 확보 및 특허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2단계는 시제품을 만드는 거죠. 데모를 만드는 겁니다. 데모 사이트를 구축한다거나 대량 생산 전 준비가 바로 2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신, 신념, 창업, 동지와의 협업을 통해서 인내와 현금 보존의 시기가 있게 되고 그걸 넘어 단계 3이 되면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대량 생산 체제가 진입되는 겁니다. 4단계는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객 직접 판매 및 시장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자본과 기술, 즉 제품과 경영, 마케팅의 결합인 겁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반복되지 않으므로 각 단계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e forest of thought, 6가지 생각의 나무입니다. 나무를 봅시다. 나무에서 뿌리는 바로 본질입니다. 왜 그래서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한 부분이죠. 토양은 바로 학습, 다름에 대한 존중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줄기는 자립이지요. independence, 독창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지는 alternative, 대안이죠. 바로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직관, 인투이션, 통찰과 본능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 색깔은 나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즉 생각의 에너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불이 들어와 빛을 내는 법입니다. 이 연결의 수가 당신의 사고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트와 스팀, 본질을 묻고 스스로 설하는 거죠. 본질의 나무, 왜, 그리고 그래서라는 질문의 무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시각의 전환이죠. 자전거 안장과 핸들에서 황소 머리를 발견한 피카소처럼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보는 지점에서 창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립의 나무입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의 확장이죠. 사고의 자립이라 함은 날고 싶다면 둥지를 떠나야 하는 거죠.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갖는 것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룰을 깨되 본질적인 가치는 지키되 지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soil branches, 다름을 흡수하여 무수한 길을 내는 겁니다. 학습의 토양, 학습의 나무 나이테입니다. 다름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약한 다람쥐에게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얕잡아 볼만한 대상에게도 배울 색깔을 찾는 안목과 겸손함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배워야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지 배우는 법을 먼저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의 가지입니다. 대안의 나무는 가지입니다. 하나의 문제, 무수한 해답, 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으며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방법론에는 갇히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요. 가장 많은 답을 준비하고 그중 최적의 해를 선택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leaves fruit, 나만의 색깔로 개화하는 뱃속의 통찰입니다. 색깔의 나무, 잎사귀입니다. 생태계에 좋아하지요. 떡갈나무와 삼나무는 하는 일이 달라도 숲의 이론으로 가치를 더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남이 묘사한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직관의 나무입니다. 열매입니다. 뱃속에서 시작된 본능, 알을 깨고 나오는 법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통찰해서 내면 깊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신의 선물이죠.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의 직관을 믿으라는 거죠.
창조를 완성하는 온도는 바로 정열과 몰입입니다. 창조의 비밀은 최선을 다하는 정열, 온전히 집중하여 세상을 숙성시키는 몰입, 포기하진 않는 인내. 적용 사례는 제주도 지하수 발굴이 예가 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제주도 지하수를 발굴한 거지요. 기존 범용 장비를 개조해서 안반을 부착하는 끈질긴 노력과 상상력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전인적 태도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움을 즐기고 불확실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춘 사고방식.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시각장애인은 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이지요. 용기와 모험심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켈러가 말했지요. 희망의 힘, 긍정의 힘, 상상의 힘에 부딪히십시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봄처럼 번식해 나갈 당신의 푸른 용기를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당신은 어느 누군가의 희망이고 전부이거든요.